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향역 시간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목숨까지 잃는 사람들. 과연 그들은 무엇을 찾아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도 바치는 것일까요? 그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찾던 그것은 바로 진정한 고향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탈북민들, 그들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지 영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향역에 도착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손님은 문현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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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랜만에 오셨어요. 예. 저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현지 다시 한번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탈탈탈 205회 출연하셨었고요. 그게 벌써 작년 여름이에요. 엊그제 같았는데 너무 세월이 그러니까요. 너무 빨리 가네요. 오랜만에 예. 뵀어요. 네. 네. 시청자분들께 조금 더 소개해드리자면 함경남도 네. 출신이시죠? 예, 예. 함흥에서 오셨고요. 네. 99년도에 탈북하셨다가 또 아프게 북송 경험이 있으시고 네. 한국에 들어오신 거는 2006년. 예. 그래서 벌써 정착 14년 차에 이십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흘렀어요. 지금 보니까 네. 처음에 왔을 때는 막 1년이 하루가 막 너무너무 길고 너무 지루했어요. 그때는 너무 외롭고 쓸쓸했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언제 이렇게 10년도 쏙 넘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했어요. 가끔 그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했는데 내가 진짜 정말 잘한 일 그리고 또 잘 됐던 일이 뭐였지 하는 생각도 가끔 해요. 그럼 한국 생활 14년, 뭐 해수로는 15년이라고 네, 하셨는데요. 네. 그걸 돌이켜보면 좀 뭐 기쁨이 많으세요? 아니면 뭐 아쉬운 점들이 많으세요? 어떠세요? 지금 생각하면 기쁜 일, 뭐 슬픈 일 다 겪었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제가 아팠던 일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아팠던 과거도 털어놓을 수 있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제가 지금 기쁨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슬픔을 느껴봐야 기쁨을 아니까. 그렇죠. 정말 긴 세월 동안 희노애락이 다 있으시죠. 네. 자, 저희가 고향역 네. 이제 새 프로그램이에요. 3회에 지금 출연하신 거거든요. 왜 그래요? 세 번째 손님이십니다. 어메, 네.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자, 시청자 여러분, 고향역 탈탈탈 출연 그 이후 또 한국 정착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먼저 딱 첫 번째 정착은 하나원 졸업 직후잖아요. 네. 졸업 직후 네. 집을 배정받아서 딱 갔을 때 충청도로 집을 받으셨어요. 예, 제가 그 충청도로 가게 된 그 계기가 하나원에서 그 정착 교육을 받잖아요. 몇 개월 받고 집 배송을 해요. 하는데 배송하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서울 간다고 큰 데를 간다고 이렇게 막 펴뽑기도 하는데 저는 뭐 서울이면 어떻고 뭐 대구면 어떻고 뭐 어디 뭐 전라도면 어떻고 그 생각이 뭐 그렇게 연연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고생을 하다가 오니까 아무 데 가도 내가 살기 나름이다. 다 사람은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나름이다 생각하고 지도 좀 쫙 펴놓고 봤어요. 한번 봤는데 제천이라는 게 사실 뭐 산골이라고 말해도 되는 지방도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거기 봤는데 그게 그때 표가 하나가 나왔어요. 딱 한 사람. 그래서 생각하다가 아유, 차라리 보니까 또 뭐 바다도 한 2시간 나가면 되고 강원도 또 서울 가래도 한 2시간 뭐 실컷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 생각하다가 바다도 가고 싶으면 갈 데 있고 뭐 이런 거. 근데 더욱이 제가 그때 기동량으로 들은 게
충청도 그쪽이 제가 가려고 한 거기가 공기는 좋다 뭐 제천이요. 네. 그래서 여기가 그렇구나 하고 에이 에라 모르겠다. 내가 가서 열심히 살면 되지 하고 그러니까 뻥 찍었죠. 그냥. 그렇게 해서 거기 딱 가게 됐거든요. 뭐 경쟁자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저는. 그러면 가시기 전에 네. 충청도 제천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거나 뭐 그런 거 있어요? 네. 먼저 그러니까 많이는 몰랐어요. 그냥 공기 좋다. 그다음 좀 뭐랄까 산골은 아닌데 지방 도시다. 서울 그쪽은 아니다. 그래서 뻔히 아는 거잖아요. 그건 그래서 생각했는데 사람이 제가 그때 아마 노인네 같은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뭔 생각했냐면 네. 사람은 원래 북한 말이 그런 게 있어요. 짐승은 산으로 들어가고 사람은 보덕으로 나오나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집에 어르신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는 나이를 먹어가요. 사람은. 근데 야 내가 과연 나중에 서울 가서 정말 내가 여기에서 성장 과정이 없이 내가 고향도 아니었는데 서울 그쪽에 가서 내가 자리 잡고 정말 잘 살까 부자 되면 더 좋은데 그럴 바탕이 없잖아요. 아예 없잖아요. 그걸 아마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너무 소박한 생각을 많이 했죠 그때. 그래서 조용한 데 가서 내가 좀 살면서 느껴보면서 내가 몸 담그고 한번 살면서 보자. 내가 과연 이렇게 이 도시에서 살 건지 앞으로는 어떤 전화를 할 것인지. 근데 생각은 잘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예. 그럼 쭉 거기서 이사 안 하시고 사신 거예요? 예, 여태. 그 지역에서? 예. 근데 15년 전이잖아요. 지금 생각하시면 그때 참 젊으셨죠? 아유, 금방 나와서 단발머리도 하고 네. 뭐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그때는 막 큰 소리. 그때까지도 진짜 큰 소리는 뻥뻥 쳤어요. 정말 진짜 어릴 때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그렇게 해서 딱 제천으로 집을 받았어요. 네. 갈 때 어떻게 가세요, 근데? 하나원에서 졸업해가지고 하나원에서? 다 데려다 주시나요? 아니요. 한원에서 데려다 주지 않고 네. 뭐 그때는 저희가 그 하나원 교육 마치고 집 배송받아 나올 때 그때는 적십자라고 있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적십자에서 이렇게 저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와서 정착 도우미 분들. 예. 그래갖고 저희가 집 떨어진 그 배상 떨어진 그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서 그때 당분간 뭐 임시로 먹을 뭐 쌀, 뭐 그릇 이런 거 다 준비해갖고 같이 오셨더라고요. 준비해 몇 명이. 주시나 예. 네. 그래서 그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때는 사람이 여러 명이 오셔갖고 집에 들어가고 이게 본인이 살 집입니다. 아까 막 정말 눈물 나게 너무 좋았어요. 여러 명 있고 같이 밥해서 한 끼 이렇게 같이 드시고 그렇게 하고 갔는데 감사하네요. 네. 거기 그때 12평짜리였거든요. 그 12평도 들어가는데 방이라고 하나 있지. 그다음 거실이 있고 주방에 자가도 붙어 있고 하니까 아마 궁전 같아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 이건 내 집이구나. 너무 좋다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같이 계속 못 있잖아요, 그분들이. 인계하고 혼자 있어야만 하는 시간이 예. 그래서 다 인사하고 다 배웅에 들고 딱 들어온 순간에 그때 눈물이 왁 나더라고요. 딱 혼자 떨어진 그 느낌이 그때 실감이 네. 되셨구나. 막 갑자기 딱 막 소름이 막 북받쳐 오르고 막 내가 여기 나 혼자 내 짐하고 이렇게 해서 혼자 딱 남아 떨어졌구나. 내가 나 도대체 어디 가야 되지? 나 지금부터 뭐 해야 되지? 이 생각이 그때 나는 거예요. 막 그분들 같이 계실 때는 밥 먹고 너무 좋다고 막 그러면 그냥 여기 앞에 시장이고 알려주시니까 너무너무 그때 힘든 거예요. 그 마음이 갑자기 확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참 재밌는 얘기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아마 울은 게 한 3, 4일 지났는가? 그래. 울었어요.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울기만 예, 하셨어요? 어디 나갈 데도 없고. 그냥 라면만 계속 끓여 먹었어요, 그때. 근데 라면 한 3일 계속 라면 먹으니까 질리죠. 희진했죠. 다리가 막 기운이 없는 거예요. 네. 진짜로 한 3일 라면 먹고 하니까. 그래서 야,
아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그때 그 보안 담당 그 형사님. 경찰관님들, 예, 네. 형사님들 저를 그때 맡으셨던 형사님 계시거든요. 그 형사님이 전화 오셔갖고 뭐 하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픽픽 울다가 찌끈찌끈 눈물 짜면서 집에 있다고 막 그랬더니 나오세요. 저녁 사줄 테니까 나오라고 해. 그래 나갔는데 형사님 그 사모님 같이 나오셨더라고요. 그 보고 그때는 또 마냥 어린애 마음이었어 그때. 근데 막 보니까 또 너무너무 또 친오빠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언니 만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또.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잊어버렸어요 슬픔을. 그러니까 사람을 접촉하지 사람이 못하고 많이 외로우니까. 그리우셨군요. 예. 네. 그래서 밥도 먹고 절도 데려가시더라고요.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고 달래고 여기서 정착을 잘할 그런 준비를 불교셨구나. 네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살기 어렵거나 뭐 물론 여기는 남한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고 그래서 어려우니까 어디가 뭐 나쁜 짓도 하면 안 되고 딱 그 부모님처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때. 거기서부터 제가 위안을 얻어갖고 그래서 그게 뭐 형사님도 경찰서에 출근하셔갖고 볼일을 보셔야지 맨날 저한테 전화해서 저를 위로해 주실 수는 없잖아요. 다 위로받고 전화드리고 매일 그러다가 했는데 그 형사님이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이미 여기 도착해 있는 동생 한 분이 있다. 이미 담당을 하고 있는 분이. 그래서 동생 뻘이 되니까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얘기를 해놨으니까 바로 옆에서 사니까 잘 이렇게 소통 한번 해보라고. 친하게 예. 지내시라고. 그래서 네. 외로움도 없이 이렇게 형제같이 지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예 하면서 그래서 제가 전화했거든요. 그랬더니 전화 받으시더라고요. 그 동생 되시는 분이. 그래 전화 받았는데 몇 동 몇 호라고. 그래 제가 갈게요 하면서 가는데 그때도 저는 남의 집에 빈손 가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은 항상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덜컥 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금방 나오면 돈이 없잖아요. 솔직히 이만큼 지고 나온 그 시장에 나갔는데 수박이 이만한 거 팔고 요만한 거 팔고 하는데 이만한 거 사자니까 뭐 10,000원도 부르고 딱 보니까 좀 작은 거라도 3,000원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3,000원 그거라도 이렇게 싸달라 해갖고 왜냐하면 10,000원짜리 사가도 상관은 없어요. 제 마음인데. 근데 다음날 제가 살아야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000원짜리 사갖고 문 똑똑 두드렸더니 딱 내다봤는데 그 동생분이 참 예쁘고 참 똑똑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참 나하고 마음 맞춰서 나도 잘해줄 수 있을까 이 생각도 했어요. 하다 보니까 들어가 봤는데 참 쾌활하더라고요. 성격이. 그래서 동생분 신랑도 저녁에 와서 같이 식사하고 그때부터 마음이 많이 교전이 되고 막 마음의 상처도 아닌 그런 사람에 대한 정말 그리움도 그 있을 외로움이 너무 네. 컸거든요. 그래서 그 동생하고도 지금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고 계세요? 우영샘에서 갔고 그 형사님하고 그 사모님 되시는 분들께서 참 많이 도와주시고 또 현재 남편분도 소개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 형사님 이제는 15년이 지났잖아요. 네. 요즘도 형사님과 가끔 통화하시죠? 지금도 저는 아버지처럼 또 시집을 보내주셨어요. 네. 손지고 그러니까요. 부모로 사모님 같이. 그 친정 부모 쪽을 앉으셔갖고. 부모님석에 네. 앉아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하다. 예. 그 요즘은 뭐라고 하세요? 문현지님 만나면 형사님께서? 항상 지금도 그러니까 딸 자식, 형사님 자식, 동생 이렇게 항상 그 뭐 잘못을 할까봐 잘못 살까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전화하셔갖고 항상 사람은 나이 먹어가면서 더 조심을 해야 되고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애들을 열심히 잘 키워놔야 네가 여기 와서 잘 살았 그 보람을 느낀다. 항상 그 말씀하세요. 지금도. 감사한 분이네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천에서의 한국 생활이 시작이 되었어요. 네. 근데 한국
생활에 딱 나오시기 전에 뭐 국정원이나 하나원에서 교육 받으시면서 네. 난 사회로 나가면 좀 이런 걸 해야겠다, 어떤 걸 하고 싶다, 뭐 아니면 어떤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런 꿈이랄까요? 그런 게 있으셨어요? 꿈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원에서 있을 때 꿈은 정말 그 북한에 있을 때 저희 오빠가 그 음악가 집안의 작곡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타고난 기질이라기보다 그런 같은 피가 흘러다 보니까 노래든 뭐든 하고 싶었어요 그때. 그래서 뭐 북한에 있을 때 뭐 바이올린도 잠시 치다가 말았고 못하게 하고 발전이 없으니까. 그다음 뭐 첼로도 소리 짓다 말았고 기타도 짓다 말았고 완전 이것저것 맛보긴 다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 결과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출신 성분이 걸려서.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욕망은 있었는데 오빠들 자체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우리는 안 된다. 항상 그랬어요. 일찌감치 포기를 하셨었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만지작거리다 이 학기 저 학기 다 돌아가면서 맛은 다 봤죠. 주로 현악기셨네요, 근데. 네네. 우리 오빠들이 거의가 색스폰 그런 나팔 아니면 현악기 그다음 군악반 지휘자니까 군악단 지휘자 하셨으니까 다 다르죠 악기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원에서 생각한 게 원래 하나원에 있으면 별가지 생각 다 하잖아요. 정말 만감교차라는 건 너무 이룰 데 없이 커요. 그런가요? 별 생각 다 했어요. 아, 내가 나가갖고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하다가 아니야. 혼자 또 참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여기는 모든 게 힘들고 돈부터 벌어야 살 수 있고 가수는 되려면 너무 힘들어. 내가 될 수가 없어. 또 그렇게 생각하고 또 가만히 생각했는데 내가 나중에 나이 먹고 늙어서 죽게 되면 그때라도 내가 앉을 자리 얻으려면 요양원 같은 거 내가 부자만 내가 됐으면 요양원 같은 거 좀 지어놓고 내 집에서 내가 어르신들 이렇게 모시면서 내가 모시다가 또 나도 늙으면 그렇게 정말 얼마나 행복할까 이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놓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내가 북한에 있을 때 철도에 다녔는데 또 그 어떤 경력을 좀 또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 그래서 한국에 나서 나는 절대 못 들어가는 건가? 내 나이 이제 30대 중반인데 맞다. 내가 왜 이런 허망한 꿈을 꾸고 있지? 하다가 내가 미친 생각이야 이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미친 생각은 아니었어요. 아니고 또 하나원에서 생각했던 그 현실하고 또 밖에 나와서 보니까 너무 생소한 거예요. 부닥치고 보니까. 아니 하나원에 있을 때 꿈도 많았고 나오면서 또 하나원에서도 원래 뭐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런 공연을 또 시키더라고요. 그 반별로든가 조별로든가 이렇게 경쟁 붙이더라고요. 또 마지막 그 하나원 공연 딱 끝날 때 수료 공연 뭐 그런 거 맞아요. 했어요. 그때도 붙이고 노래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 뛴따라고 그럴 시간도 있을까 했는데 아니 이건 정말 나오고 보니까 외로움이 있지 생소하지 그다음 뭐 노래를 하겠다고 내가 뭐 방송 메가폰 메고 다니면서 나 노래하고 싶다고 말할 그것도 아니지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먼저 먹고 살 그 생계가 기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부에서 뭐 처음에 생계비 좀 준다 해도 거기 너무 매달려 살기도 그렇고 또 그걸로 되지도 않아요. 솔직히 수입하고 지출이 맞아요. 기초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죠. 그거는 그냥 먹고 살 수 죽지 않을 망상만 그쵸. 주는 거니까 그것만 해도 고맙잖아요. 그렇다고 들어앉아 그거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형사님이 이래저래 같이 우리 이렇게 뭐 밥도 먹고 그러니까 사회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도 시켜주시고 하다 보니까 저희 신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신랑이 죽자 살자 따라다니더라고요. 잠도 안 자고. 그러다 보니까 동거하면서 서로가 알아가면서 무작정 결혼이라기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식도 올리게 되고 또 우리 그저 하라베 같은 큰 놈도 들어서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정말 하라베 같은 큰 놈이 아드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몰라요. 제가 이 방송한 거 보면
큰 놈이 또 좀 혼낼지도 말 하라베라 했다고. 저는 그냥 하라베라예요, 걔를. 네. 속에 왜요? 할아버지가 뭐 입맛이 좀 어른 입맛인가? 아니요, 걔는 태어나서부터 뭐랄까 엄마를 반은 가르친다 할까 이런 그런 너무너무 애가 성숙하니까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걔는 제가 생각하는 거 위로 이렇게 따라가서 제가 무슨 말을 던지려 하다 딱 막도록 막혀버리게끔 자기가 하니까. 그래서 하라베라 했거든요. 어른스럽네요, 많이. 예, 엄청 어른스러워요. 1살 차이 연년생인데 막내하고는 또 다르죠. 그리고 아드님 두 분이시거든요. 지금 올해가 12살, 13살에서 예, 내년에 중학교 네, 가야죠. 첫째 아드님 예. 내년에 중학교 예. 간다고. 키가 175라고요? 예. 초등학생이네요. 예. 와. 학교에서 제일 커요. 제일 크다 보니까 아유 데리고 나가면 중학생도 뭐 중3인 줄 알아요. 걔를 나도 키 크니까. 그래서 초등학교라면 막 징그러울 정도로 진짜 키 커요. 키도 크고. 그렇게 해서 정작 초반에 예.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해서 또 가정이 생기고 예. 든든한 또 내 편이 생겼어요. 제일 잘한 게 그거죠. 제가 한국에 와서 최고로 잘한 게 결혼. 가족 생기고 아들이 생긴 거. 아, 남편분 이 이야기 들으시면 감동이겠어요. 아이 근데 많이 사랑해주고 하는데 네. 고맙다고 항상 그래요 저하고도. 근데 같이 사니까 서로 애 먹여 살려고 서로 제가 뛰고 신랑이 뛰고 하니까 고맙다는 그 말 한마디는 변변히 진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으로 서로가 알고 사는 거죠. 마음으로. 그럼 결혼도 이제 10년 예. 넘으셨잖아요. 넘었죠. 13살이니까 14년 제를 빨리 가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임신을 하기 전에는 뭐 다르게 일을 하시거나 그런 거는 없으셨어요? 아유, 제가 임신했을 때 막달 잡혀서까지 아유 그거 말씀드리려면 아유 저도 지금 생각하면 제가 내가 어떻게 그걸 그렇게 내가 감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해요. 어떤 일 하셨어요? 뭐를 했냐면요. 그때 그 신랑분하고 우리 신랑하고 네. 하다 보니까 저는 원래 욕심이 많아요. 돈 좀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싶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임신을 또 했는데 그때 충북 청판을 낸다고 그 헤드라이트라고 아시죠? 어떻게 그 헤드라이트를 뭐 만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닦는 일을 하신 건가? 닦는 거예요. 아. 근데 네. 차를 그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배꼽도 잡을 일이고 제가 예. 한쪽으로 생각하면 야속한 일도 있어요. 어떤 일이에요? 임신을 금방 했는데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뭔가는 해서 아기 나서 돈 많이 들 텐데 이 생각하면서 아기는 나서 정말 아기 들어서니까 좋은데 이거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충북 청판이라고 있어요. 충북 청판 헤드라이트 광내에서 닦는 그 청판 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 아빠하고 그때 신랑하고 내가 뭔 일이든 해야 되니까 뭐를 해줄 수 없냐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게 있는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도 그때는 임산부가 조심스러우셨을 네, 조심하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신랑은 저보다 연하다 보니까 그때 완전 철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겠다면 말렸어야 되는데 그때 하겠다니까 좋아라 하고 막 알아봤어요. 봐갖고 따왔어요. 서울까지 다니면서 일을 예, 청판을 따왔어요. 네네. 따갖고 기계 사고 그 닦는 시약 사고 그래갖고 이걸 놨는데 그 헤드라이트를 찾아야 되잖아요. 또 그렇죠. 닦을 거를. 고객층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갖고 전단지 만들어서 제가 온 시내 우리 시내 아파트 단지 아파트 그 뭐고 온 시내 매일 다니면서 차마다 그걸 꼽아놨어요. 전단지를. 그때는 배가 나오지 않았을 테니까 소창기니까 막 힘든 것도 다니면서 꼽아놓으니까 전화 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분들은 보지도 않고 또 뽑아서 버려요. 전단지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전화 오면 가보면 그 집에 가서 온 기계를 약이고 뭐 이것도 갖고 가서 닦을 그게 아니잖아요. 가서 나이트를 빼다가 집에 갖고 와갖고
집에서 네. 간수고 밖에서 닦으시는 네, 거예요? 집에다 놓고 거기서 그래 해놓고 전기 놓고 약을 뿌려서 수작업이 많아요. 손으로 먼저 닦고 기계를 해야 되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상상했던 것보다. 거기에 임신했지 입덧을 하지 하니까 막 토하면서 그거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그다음 우리 그 애 아빠는 일하러 가니까 그때는 애 아빠가 자동차고 그거를 했어요. 어떤 거요? 정비 정비를 카센터 하셨구나. 정비.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비하는데 그쪽에도 막 끌고 가서 기계 들어가서 막 죽기 내그로 닦았어요. 저 정비소에는 이제 좀 더 고객층을 확보하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네, 거기다 또 확보하려고 사실은 갔는데 네. 거기는 또 뭐 인테리어도 하고 뭐 차량 그 실내 뭐 그것도 한다고 또 헤드라이트 좀 여기 이렇게 한쪽에 고른 게 와야 되는데 반짝반짝 빛이 나는 차만 들어오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혼자 죽어라 닦고 했는데 그때 우리 애 아빠는 어휴 잘한대. 철이 없으니까 그 임신한 거 그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 여자의 그 예. 아픔과 변화를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잘한다니까 그게 좋아갖고 또 더 닦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라이트 한 알에 15,000원을 받았어요 그때. 근데 그 두 알이니까 3만 원인 거예요? 3만 원이죠 두 알이면. 한 번 닦고 예. 얼마나 걸려요? 그거 닦는데? 한 빠르면 한 25분? 그다음에 잘 안 닦아지는 거예요. 정말 새까만 애먹이는 게 거 막, 있어요. 네. 막 닦아도 안 지고 빛도 안 나는 게 있어요. 그걸 또 어떻게 광을 내주려고 보다 보면 막 40분도 걸릴 때가 있어요. 그거 막 닦고 나면 저녁에 이거는 임신부인지 뭔 노욕을 했는지 몰라요. 나는 이러고 잤어요. 힘들어서. 그러다 또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또 눈치 뜨고 그 라이트 어들로 다니느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막 닦았는데 하다 보니까 몇 달 지나니까 배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시내를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우리 시아버님이랑 같이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시아버님 보고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못 해봤어요. 아버지, 엄마 이래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니까 아버지 나 라이트 헤드라이트 좀 얻어달라고 다니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했더니 우리 시아버님이 그때 여기 중고차 매매 상사 그런 데 가갖고 그거를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하자 해서 그게 좋은 생각이래요. 또 거기를 따라갔어요. 배 나오기 시작했는데 따라가갖고 거기서 열심히 빼다가 시아버지가 좀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신랑하고 그 실어다 달라 해놓고 한 번에 빼면 거기 가니까 한 10알 거의는 빼요. 네, 양쪽 한 알 이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그것도 시간 정해요. 그분들은 팔아야 되니까. 언제까지 닦아다 주세요. 네, 시간 거죠? 정해놓으니까 막 밤 12시까지 닦아봤어요. 다음날 무조건 갖다 드려야 되니까. 와. 근데 배는 점점 불러오고 그때 되면 막 약이 독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괜찮으셨어요? 마스 끊겠죠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 큰애 때 사냥류 엄청 먹었어요. 죽을까봐 애가. 그래갖고 그 덕분에 지금 키가 큰 걸까요? 그랬나 봐요. 엄청 커요. 그래갖고 그거를 날라다 닦고 날라가는 건 우리 신랑하고 시아버지가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꽤 쏠쏠하더라고요. 그게 그때 힘은 든데 내가 노력을 했잖아요. 내가 고생하고 노력하고 하니까 그 돈이 주문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배 나오고 힘들. 네. 너무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이게 막다리 거의 잡혀오는데 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라이트 알을 바싹 대고 이렇게 닦아야 되거든요. 멀리 놓고 배가 나왔으니까 펑퍼주음이 앉아서 닦는 게 죽겠더라고요. 아주 힘이 들어서. 근데 그때 저는 그때 한번 우리 시어머님한테 정말 야속한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떤 생각하셨어요? 막 닦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제 친부모님이면 큰일 났다고 막 난리죠. 말리고 못하게 하고. 그렇죠. 막달에. 네, 막 배가 막 일어나다도 않고 원래 큰애가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려고 이렇게 하다가 주저앉고 하는데 좀 일으켜달라면 일으켜주시면서 아유 열심히 살고 좋다 잘하네 이래요. 근데 왜 그런지 그래요 했는데 어느 날 저녁에 막 서럽더라고요.
소름이 나더라고요. 힘들지? 한 말씀 해주셨으면 네, 힘들지? 이젠 더 닦지 마. 너 좋았을 텐데. 큰일 나. 이런 근데 저는 사실 그걸 여자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이렇게 속에 품고 있는 듣고 싶은 그런 소리가 있잖아요. 시어머니께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네,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제가 엄마 뭐 아버지 이렇게 해도 야 이건 아닌데 이 생각이 그때는 좀 났어요, 솔직히. 네. 근데 몰라 시청자분들이 이런 말씀드리면 또 뭐 그런 시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저 솔직히 말씀드려요. 너무 이렇게 네. 힘드신 걸 티 안 내시고 그러셨던 거 아니에요? 저는 원래 악으로 살았어요, 항상. 지금 그래서 그래요. 더 예. 이렇게 악으로 힘드신지 못했죠. 모르셨나 보다, 어머니께서. 주고 나서는 내가 해야 되겠다 하니까 쟤는 엄청 엄청 악돌스럽게 저렇게 비치네. 아주 좀 안팡지네. 항상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힘든 그거를 네. 아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표현 안 더 하니까. 아마 말씀 못 하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한다고 한 게 그게 다른 때 같았으면 다른 일을 임신 안 하고 그냥 그런데 그럼 너무 감사한 서럽더라고요. 예. 네. 그 소리가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그때. 그러면서 가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집에서. 엄마가 본인의 딸이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서운해서 신랑하고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씀하시냐고 잘한다가 뭐냐고 남상만 하는데 막달 잡은 며느리가 그걸 닦고 있는데 그랬더니 아유 엄마는 그냥 진실로 이런 거 애돌아 얘기하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래 너무 그렇게 상심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우리 신랑이. 딱 거기 또 올려서 또 닦아 다음 날에 또 닦아요. 그 거의 막달까지 그 일을 하시고 닦다 보면 배가 막 아파요. 네. 힘이 가갖고 그러면 또 다 그 자리다 놔두고 들어가 한 15분 가만 누워있다 나오고 그러면은 애 낳기 직전까지 그 일을 아마 하신 한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기 한 20일 앞두고까지 했어요. 20일 전까지요? 와. 마지막에는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악을로 뻗쳐도 막 못하겠더라고요. 그쵸. 배가 이렇게 예. 또 아드님이 엄청 크게 태어났다면서. 4kg인데 낳자 하다 못해 못 나갔고 일이 번져졌어요. 끝내. 결국에는 수술하고, 예. 제왕절개로 예. 나으셨다고. 너무 커서 애가. 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오면 네. 그 뒤로는 이제 애 키우느라 뭐 다른 일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헤드라이트 닦는 일은 네. 접게 되신 거예요? 네, 접게 되고 그게 뭐 총판이 언제 뭐 해지가 됐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연년생 또 낳다 보니까. 아, 연년생으로 네. 또 아드님 둘을. 예, 애 하나는 저희도 여기 뭐 정말 호를 단신으로 왔잖아요. 죽은 무릎 쓰고 왔는데 뭐 가족이라고 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딸이나 하나 낳았으면 좋겠다고 생기면 낳자 했거든요. 근데 1년 1살 터울이니까 연년생이 딱 생겼는데 딸인가 싶었는데 또 아들이더라고요. 아쉬움 가득하세요, 표정에 지금. 예, 근데 아쉬워도 네. 그놈이 또 딸같이 놀아요. 지금 보면 막내가. 막내 네. 아드님께서. 제 공연복도 없을 땐 다 들쳐내서 구두 신고 머리에 뭐를 이렇게 올리고 제 공연 우상을 입고 막 이렇게도 해보고 딱 딸같이 놀아게. 야, 정말 어머니 죽을 웃게 고생했어요. 해주려고. 네. 저는 그때 임신해서 헤드라이트 딱 아유 지금만 이렇게 막 옛말처럼 말씀드리지 내가 지금도 그렇게 하라면 할까 싶어요. 이게 지난 일이니까 그 당시에는 또 이게 정식 초반인 거잖아요. 1년 차. 네, 초반이니까. 예. 그러니까 탈북할 때고 먹었던 거 악으로 살았잖아요. 그게 그냥 남아 있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뒤에 아이들을 출산을 하시고 네. 노래 봉사를 굉장히 꾸준히 다니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고. 그게 현재 가수 생활까지 이렇게 이어졌는데 노래 봉사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노래봉사가 제가 큰애 낳고 둘째를 연년생 낳기 전부터 했어요. 둘째 가져서. 이번엔 둘째. 네, 둘째 가져서부터는 또 노래로 대결을 하신 거예요? 장비 소리 들었어요. 걔가. 네. 장비 소리 듣다 보니까 걔도 또
9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전국 노래자랑 그때 우리 시에 왔댔거든요. 그때 전국 노래자랑 한 번 나갔댔거든요. 나갈 때 걔가 막달 거의 잡혔을 때요. 한 달 반 정도. 네. 배 이만해 갖고 전국 노래자랑까지 나갔댔거든요. 뭐 부르셨어요 그때? 그때 내 사랑 그대요. 그거를 불렀거든요. 근데 잘 못 불렀어요. 네. 그것도 막다리 거의 잡히니까 당겨갖고 힘이 들어서 소리도 뭐 원래 잘하진 못하지만 소리도 더 내보고 싶은데 막 당겨갖고 죽겠더라고요. 와서. 그래서 뭐 그런 대로 또 그런 내가 그래도 나왔다는 게 이런 경험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한번 올랐다는 게 내가 중요한 거지. 그 노래에 대한 꿈은 계속 간직해 오셨던 거잖아요. 있었죠. 그게 아마 그게 꿈인가 봐요. 그게 언제 터질지 몰랐죠. 그때는 내가 가수 된다는 그런 희망, 그러니까 꿈만 갖고 있었지 그런 기대는 못하고 살았어요. 솔직히 기대는 없어요. 내가 여기야 뭐를 어떻게 초반을 닦아서 제가 가수하냐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전국 노래자랑이 어떤 시초가 되어서 예, 거기 예. 나갔고 그다음 또 그전에 또 뭐 그 한방 바이오 박람회예요. 지금은 제천이. 네. 근데 처음에 한방 축제를 처음에 열었댔어요. 맨 초창기 이래. 그때 그 동사무소고 또 뭐 보안협력위원회라고 있어요. 저희 경찰서에는 지금도 그렇게 탈북민들한테 잘해주세요. 그 위원회에서. 감사하네요. 그래서 제가 거기 못 드나 봐요. 그분들 속에서 누가 이렇게 연락이 와서 한번 노래자랑 나가봐라. 그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다 노래 잘하더라 이래요. 그래서 나가볼까 다 떨리더라고요. 근데 하나 골라갖고 나갔어요 노래. 근데 다 뭐 앞으로 잘해봐라 그러라고 뭐 대상을 주셨겠죠. 대상 받으셨어요? 예, 그때. 축하드려요. 많이 옛날 얘기긴 하지만.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10몇 년 됐죠 그게. 네. 근데 그게 행사가 커져갖고 바이오 박람회로 이렇게 갔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렇게 나갔다가 그 대상 받으셨을 때 그럼 어떤 기분이셨어요? 어쨌든 작게나마 꿈을 이루셨던 순간이잖아요. 예. 그때 딱 받고 나니까 어머 내가 노래를 하게 생겼네 이 생각. 어머 내가 노래할까 이 생각. 나 진짜 노래 진짜 해볼까 이 생각 나더라고요. 진짜 해볼까. 근데 누구한테 가서 배우지 이제 걱정이 또 앞서니까 또 에휴 하고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좀 많이 조심스러워하시고 주저하셨었군요. 네, 뭔가 제가 분명치 않고 성악지가 않으면 뭐가 엄청 불안해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꿈하다가 아니야. 이게 내가 헛된 꿈 꾼 거야. 이거는 아니지. 항상 바탕이 있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할 거야. 그거부터 자꾸 생각하니까 뭔가 쉽게 이렇게 막 다가서기가 힘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그때 탈탈탈 촬영 당시에도 조금 놀랐었던 게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뭐 어떤 분께 음악을 받아서 그 음반을 내시고 뭐 가수 활동으로 이렇게 시작하시고 뭐 행사를 다니시고 하셨던 게 아니라 초반에 꾸준히 몇 년간 그 봉사 활동으로 네. 다니셨다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 완전 봉사했죠. 그때. 네. 처음에는 봉사가 아니라 네. 취미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또 여기저기서 이렇게 전화 와서 그럼 여기 와서 어디 가서 뭐 노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잔치집도 많이 다녔어요. 아 정말요? 네, 환갑집 그런 데도 많이 다녔어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그래서 홍보가 중요하다는 게 한방 축제 저는 취미로 한번 올라갔잖아요. 일단 이렇게 dum또 미니까. 게다가 덜컥 대상을 받으셨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청주 쪽에서 농업인 한마음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또 뭔가 장기 자랑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또 장려상 받았댔거든요. 그 트로피랑. 그러니까 경력이 쌓이기 시작하네요. 네, 그 사이에 어디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 오면서 아무개가 아니냐. 그래서 노래 부르래서 저는 노래 불러 무서워서 못 가요. 항상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디 가서 노래 부르는 그것처럼만 해라 하더라고요. 그래 예, 아까 취미니까. 그래서 가서 한 번, 두 번 부르다 보니까 환갑집에 와서 노래 좀 불러다 그러면 출연료 준다니까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전 출연료 못 받아요. 안 받아요. 너 노래 못해. 항상 그랬거든요. 저 그거 처음에 받을 때 내 앞에 돈을 내가 달라는 소리조차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환갑잔치 같은 데 가시고 또 뭐 어떤 곳 그다음 또 다녀보셨어요? 이런 사회 이런 단체, 네. 봉사 단체 뭐 어쨌든 여러 그런 동아리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다음 체육 대회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막 전화 와서 그다음부터 막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시의 그런 봉사 활동이 있어요. 뭐 기업은행에 사랑의 밥차 뭐 이런 시에서 하는 네, 맞아요. 그다음 그런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도 있죠. 대회 네. 뭐 이런 데 다 있더라고. 봉사하고 그다음 뭐 돈 출연료 좀 받아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하면 아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오고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제가 출연료란 말 자체도 제가 올리기가 참 부끄러웠거든요. 말을 못했어요 그때. 근데 누군가 그 저와 같이 이렇게 행사를 봉사 이렇게 다니던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왜 네가 네 앞에 돈을 달라는 말을 못하냐. 엄마 그래서 엄마 언니 저는 그 말이 안 나가서 주문 받고 눈치보다 안 주면 못 받아줄까. 왜 그러니? 네가 고생한 건 네가 불렀으면 출연료 받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런 건가? 그래 가끔 봐가면서 어쩌다 한 번 그 후에 아 출연료 얼마입니까 하는 그 말을 떼지 못해서 전화기 들고 물을 몇 모금 먹고 말 땐 그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처음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아 출연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갈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요. 이제는 정확히 알고 가야 되니까. 네. 또 뭐 행사 다니다 보면 뭐 또 별의별 일도 다 있죠. 그러면 네. 그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를 다니시기 전에 네. 봉사로 이렇게 노래 봉사 다니실 때 어떤 뭐 잔치나 대회나 어디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공연. 제일 남는 게 그냥 그러니까 봉사라기보다 봉사에 하고 취미에 그 사이에서 불렀을 때는 뭐 한갑집에 가서 노래 불렀던 게 쑥스럽기도 하고 뭐 내가 이래도 되나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그 봉사가 요양원, 아, 네, 요양원에서. 장애인 단체, 네. 그다음에 그 사랑의 밥차라고 시에서 하는 게 있어요. 네. 자원봉사자들. 네. 네. 그거는 정말 봉사해도 그 뭐 명예와 빛이라기보다 정말 그 잘하는 봉사였어요. 제가 잘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이 가는 봉사였어요. 그러실 것 네. 같아요. 솔직히 뭐 어르신들도 저도 부모님이 일찍 뭐 다 돌아가시고 없잖아요. 20살 때 다 돌아가셨으니까 일찍 부모의 그 손에서 떨어졌으니까 정말 그 어르신들 보면 우리 엄마가 살았으면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보고 싶은 그 때가 연세가. 많거든. 네, 네. 그게 막 이렇게 막 뭐랄까요? 부모에 대한 그리움 그게 떠올리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또 이분이 만약 제 부모님이라면 요양원에서 휠체어에 타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좋은 것도 보고 싶은 거는 살아있는 사람 마음이 한결같잖아요. 내가 좋은 거 먹고 그렇죠. 근데 나가지 못하니까 저희가 봉사 단체를 해갖고 거기 앞에 가서 이렇게 노래 부르다 보니까 아 내가 진짜 잘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엄청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거기 계신 분들이. 아유 악수하고 안아드리고 하면 손을 놓지 않아요. 막 반가워서. 왜냐하면 그분들은 밖에 나와서 큰 공연장에 가서 행사를 볼 수가 없어요. 또 나오지 연세가 못하니까. 많이 예. 노쇠하셨으니까. 예, 다 이렇게 노화가 오고 뭐 예, 장애랄까 한쪽씩 풍도 오고 이런 분들이시니까 사람은 다 보고 들을 줄 알고 다 이런 분들이신데 저희가 앞에 가서 직접적인 밖에 가서 공연하는 것좀 똑같이 하니까 단체가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또 사랑의 밥차 뭐 이런 거는 야외에서 시에서 하시다 보니 하는 거다 보니까 크거든요. 한 몇백 명씩 어르신들 모셔서 식사를 한 끼 대접시키면서 공연단이 앞에서 공연을 같이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기뻐요 그때가. 그렇게 몇 년을 하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2007, 2008, 2009. 그러니까 둘째 낳고 거의 바로 그렇게 하신 거 둘째 아니에요? 가지에서부터 노래하려 다녔으니까 일단은 2009년생이니까 둘째가요. 지금
그것도 10년이 넘었네요. 한 6년 정도는 봉사를 했을 거예요. 6, 7년 아마 6, 7년 그때는 정말 그냥 솔직히 이름 없는 가수 무명 가수라 하잖아요. 근데 무명 가수이기 전에 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봉사만 했으니까 아마 그러니까 오래 했죠. 한 몇 년은 했죠 봉사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후에 정말 좋은 기회로 예, 정식으로 음반을 내고 가수 네. 데뷔를 하시게 되는 네. 거잖아요. 네. 저희가 그 이야기는 2부에서 알겠습니다. 마저 듣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아니 초반엔 너무 열심히 사셨고 저는 한국에 오시자마자 이렇게 봉사 활동을 하셨다는 분 몇 분 안 계시거든요, 사실. 그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2부가 기대되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잠시 쉬시고 2부 촬영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 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